상상해보세요. 구독자 여러분, 지갑 안에 13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8조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렇죠. 그런데 주식시장이라는 전당포에서는 그 지갑을 통째로 80억 달러에 밖에 안 쳐주는 거예요. 절반에 가까운 엄청난 할인이죠. 사실상 말도 안 되는 계산입니다. 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월스트리트 한복판에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스포츠 제국을 두고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입니다. 오늘은 뉴욕의 심장 메디슨 스퀘어 가든을 지배하는 기업 MSGS, 이 기업 하나만 제대로 파헤쳐 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통 프로스포츠 구단이라고 하면 그냥 부자들의 장난감이나 팬들이 감정적으로 소비하는 곳 정도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맞아요.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월가와 헤지펀드들이 이 주식에 아주 맹렬하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오늘 구독자 여러분이 이 MSGS가 단순한 스포츠 구단 주식인지 아니면 엄청난 가치주에 숨겨진 보물인지 직접 판단하실 수 있게 최근 실적부터 분사 소식까지 전부 뜯어보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사실 월가가 열광하려면 당연히 숫자가 받쳐줘야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가장 확실한 데이터, 재무대표부터 열어보죠. 최근 회계 연도 2026년 2분기, 그러니까 작년 12월 30일 마감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구독자 여러분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바로 이거일 겁니다. 지난번이랑 비교하면 어떤 게 달라진 건가요? 아주 흥미로운 딜레마가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외형적인 성장만 보면 굉장히 화려해요. 오, 얼마나 화려한데요? 분기 총 매출이 4억 34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나 증가했습니다. 13%면 엄청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경기장에 직접 와서 소비하는 티켓, 식음료, 굿즈 같은 이벤트 관련 매출이 무려 20% 급증했고요. 와, 20%요? 네, 게다가 기업들이 연간 단위로 빌리는 고급 스위트룸이나 스폰서십 매출도 24%나 뛰었습니다. 조정 영업이익도 2,970만 달러로 47%나 상승했죠. 잠깐만요. 이벤트 매출이 20%나 오르고 영업이익도 47% 뛰었다면 말 그대로 현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겉보기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발표된 자료의 밑단까지 자세히 보니까 당기순이익,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은 고작 0.34달러를 기록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0.52달러였는데 이걸 34%나 하회한 거잖아요. 아니 매출이 저렇게 터졌는데 왜 진짜 주머니에 남는 이익은 쪼그라든 거죠? 그게 바로 프로스포츠 비즈니스가 가진 구조적인 함정입니다. 돈을 번 만큼, 아니 사실 그 이상으로 비용이 폭증하는 구조거든요. 비용이요? 어떤 비용이 그렇게? 이번 분기 이익을 갉아먹은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사치세를 포함한 선수단 운영비였습니다. 이 직접 운영비만 무려 3,560만 달러가 늘어났어요. 아, 사치세요? 그 셀러리 캡, 그러니까 구단이 선수들에게 줄 수 있는 연봉 총액의 상한선을 넘겼을 때 리그 사무국에 내는 일종의 벌금 같은 거 맞죠? 정확합니다. 팀 성적을 당장 끌어올리려면 막대한 몸값을 자랑하는 슈퍼스타들을 영입하거나 뺏기지 않게 붙잡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팬들은 우승을 원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결국 연봉 상한선을 훌쩍 넘기게 되고 리그 규정에 따라 천문학적인 사치세를 내야 합니다. 우승을 노리는 닉스와 레인저스 입장에서는 이게 필수 투자라고 하겠지만 아, 쉽게 말해서 식당에 손님이 미어터져서 매출은 역대급인데 최고급 셰프들 월급 주고 비싼 식재료, 즉 사치세 떼고 나니까 사장님 주머니에 남는 진짜 마진은 생각보다 적었다는 거네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마진율을 깎아먹는 거대한 비용 청구소가 되는 셈이죠. 하지만 사실 선수단 연봉보다 더 뼈아픈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네, 연봉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요? 네, 바로 미디어 중계권 생태계의 병합니다. 아, 중계권. 저 이거 나올 때마다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최근에 NBA가 아마존, MBC, 디즈니랑 11년 동안 760억 달러라는 초대형 전구 미디어 계약을 맺었잖아요. 네, 스포츠 역사상 최고 수준이죠. 그래서 이번 시즌부터 MSGS가 리그에서 내려받는 분배금도 1,860만 달러나 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던데 전국 방송으로 돈을 갈치로 긁어모으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손실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 방송 계약은 초대박이 맞습니다. 그건 이견이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MSGS의 안방 텃밭이었던 지역방송, 즉 RSN 생태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 방송 생태계가 붕괴한다고요? 어쩌다가요?
미국의 전통적인 케이블 TV 모델을 떠올려 보세요. 과거에는 뉴욕에 사는 사람이면 농구를 보든 안 보든 MSG 네트워크스 채널이 포함된 비싼 케이블 패키지에 무조건 가입해야 했습니다. 아, 묶음 상송 같은 거네요. 오, 넷플릭스나 유튜브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른바 코드 커팅이죠. 그렇습니다. 그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역방송 수익 모델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로컬 미디어 계약이 수정되면서 닉스는 중계권료가 28%, 레인저스는 18%나 깎여나갔습니다. 헉, 28%나요? 네. 금액으로 치면 이번 분기에만 2,190만 달러에 확실했던 현금이 허공위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와, 이제 이해가 확 가네요. 과거에는 농구 안 보는 사람들의 돈까지 강제로 징수할 수 있었는데 그 꿀통이 깨진 거군요. 그러면 전국구 스트리밍으로 1,860만 달러를 더 벌었어도 지역 방송에서 2,190만 달러가 날아갔으니까 결국 마이너스가 된 거네요. 정확한 계산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스포츠 중계권 시장 전체가 넷플릭스 같은 IT 공용들 싸움터로 변하고 있잖아요. 아마존도 참선했고. 네, 맞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스포츠 라이브 스트리밍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죠. 이게 기존 전통 미디어 산업 전체를 뒤흔드는 산업 전반 얘기는 너무 방대하니까 여기서 한번 끊고 갈게요. 그래서 이게 MSGS, MSG 주가에는 무슨 의미죠? 전통적인 돈줄이 마르고 있다면 당장 주주들한테는 악재 아닌가요? 단기적으로는 아픕니다. 당장 실적을 짓누르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기관 투자자들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오, 어떻게 해석하는데요? 향후 11년간 확정적으로 꽂히는 전국 중계권료의 복리 성장이 결국 MSGS의 수익 구조를 훨씬 강력하게 만들 거라고 보는 겁니다. 지역방송 감소는 산업이 낡은 케이블에서 글로벌 스트리밍으로 진화하는 과도기적 진통일 뿐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성장통 같은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수익 구조가 앞으로 탄탄해질 거라는 건 알겠는데 과연 이 비즈니스를 직접 소비하는 팬들의 실제 반응은 어떤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네, 팬덤의 동향이 아주 중요하죠. 제가 소스로 제공된 레딧 커뮤니티 여론을 쫙 훑어봤거든요. 근데 지금 MSGS 구단들을 향한 현지 팬들 민심이 그야말로 폭발 직전입니다. 톰 티보도 감독 경질 이슈 말씀이신가요? 네, 톰 티보도 감독 쫓겨나고 마이크 브라운 감독 부임하면서 팀 분위기도 어수선한데 레인저스 성적까지 부진하니까 팬들 실망감이 엄청나요.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티켓 값입니다. 티켓 값이 어느 정도길래요? 뉴욕 레인저스 하프 시즌권, 그러니까 고작 20경기를 보는데 내야 하는 돈이 8,400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1,100만 원입니다. 20경기에 1,100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 팬들이 레딧에다가 경기력이 이 모양인데 내가 왜 1,100만 원을 내야 하냐, 당장 취소하겠다 이러면서 분노를 쏟아내고 있거든요. 제가 만약 그 돈 냈으면 당장 환불 데스크로 뛰어갔을 겁니다. 일반적인 소비재 시장이라면 그게 당연한 수순이죠. 품질에 불만이 생기면 불매를 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시장을 지배하는 MSGS의 무서운 독점력이 등장합니다. 팬들이 그렇게 화를 내고 취소하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이번 시즌 두 팀의 시즌권 갱신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다들 화가 났으니까 한 70%? 60%? 무려 94%에 달합니다. 네, 94%요? 아니, 다들 키보드로는 욕하면서 왜 실제로는 1,100만 원짜리 결제 버튼을 조용히 누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실과 숫자의 괴리입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극단적인 가격 비탄력성이죠. MSGS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독점적 해자를 가지고 있어요. 독점적 해자요? 어떤 식으로요? 뉴욕이라는 세계 최대 금융과 상업의 중심지에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프리미엄 경기장이 떡하니 버티고 있잖아요. 이곳의 시즌권을 지금 홧김에 포기해버리면 평생 다시는 그 자리를 구하지 못한다는 공포감이 팬들의 분노를 억누르는 겁니다. 와, 이건 마치 욕하면서도 아침마다 줄 서서 사 먹는 동네 유일한 독점 맛집 같은 거네요. 그렇죠. 팬들은 화가 나 있는데 MSGS 주주 입장에서는 가격을 마음대로 올려도 팔리는 엄청난 가격 결정력을 확인한 셈이군요. 네, 인플레이션이 오든 팀 성적이 부진하든 이 한정판 프리미엄 공간에 대한 초고액 자산가들의 수요는 끄떡 없습니다. 진짜 무서운 비즈니스네요. 그럼 여기서 다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독점력도 강하고 매출도 이렇게 잘 나오는데 도대체 왜 주가는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었던 겁니까? 아까 오퍼닝에서 MSGS가 할인을 받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2월 18일에 월가를 뒤흔든 가장 큰 뉴스가 이사회에서 터져나온 겁니다. 오, 분사 소식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배경을 이해하려면 숨겨진 가치,
즉 순자산 가치 할인을 봐야 합니다. 사모시장에서 구단들의 실제 프라이빗 가치를 팩트로 짚어볼게요. 닉스 가치가 약 101억 달러, 레인저스가 약 36억 5천만 달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 개 합치면 135억 달러가 넘네요. 10만 원짜리 수표가 있는데 사람들이 제 지갑을 6만 원에밖에 안 쳐주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지갑에서 수표를 꺼내서 따로 팔겠다고 하니까 헤지펀드들이 냄새를 맡고 몰려들었다는 거네요. 네, 이 억울한 할인을 깨기 위해서 이사회가 닉스와 레인저스를 각각 독립된 상장사로 쪼개는 면세분사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겁니다. 와, 이거 당장 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수표만 꺼내면 제가 받는 거잖아요. 실제로 행동주의 펀드인 타보르 캐피탈이 이 소식 직후에 819만 달러치 지분을 신규 매집했다고 자료에 나오던데요. 네, 타보로 캐피탈이 발빠르게 움직였죠. 숫자만 보면 완벽한 호직이고 당장 매수 버튼을 누르고 싶어지실 겁니다. 하지만 하지만 불안한 단어네요.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 장밋빛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투자 리스크들을 아주 냉정하게 진단해봐야 합니다. 아, 또 무슨 리스크가 있나요? 지갑 열어서 수표 꺼내면 끝나는 거 아니었어요? 첫 번째 리스크는 바로 거버넌스, 즉 지배구조 문제입니다. MSGS는 제임스 돌란 가문이 일반 주식보다 의결권이 막강한 슈퍼 의결권을 쥐고 있습니다. 아, 차등 의결권 같은 거군요. 네. 그래서 일반 주주들의 목소리가 경영에 반영되기 힘든 철옹성 같은 구조예요. 문제는 분사를 한다고 해도 이 두 회사의 경영권은 여전히 돌란 가문이 쥐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헐, 쪼개놔도 주인이 똑같으면 사실상 의미가 반감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시장은 바로 그 점을 우려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는 이상 진짜 혁신이 일어날까 하는 의구심이 남는 거죠. 아, 지갑에서 수표를 꺼내려면 주인이 허락해야 하는데 그 지갑 주인이 고집 센 제임스 돌란 회장이라서 시장이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던 거군요. 그럼 두 번째 리스크는 뭡니까? 두 번째는 분사 실행 자체의 리스크입니다. 실행 리스크요? 안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이사회가 검토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MBY와 NHL 리그 사무국의 승인을 일일이 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미국 국세청 IRS의 까다로운 승인까지 떨어줘야 해요. 와, 리그 사무국에 국세청까지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승인 과정에서 엎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복잡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리스크는 뭔가요? 세 번째는 바로 경기 성적이라는 아주 원초적인 불확실성입니다. 성적이요? 아까 티켓값 비싸도 다 갱신한다면서요? 기본 매출은 방어되지만 MSGS 수익에 막대한 보너스를 안겨주는 건 바로 플레이오프 진출 여부입니다. 정규 시즌이 끝나고 홈 경기를 한 번이라도 더 치르면 티켓, 식음료 매출이 수직으로 상승하거든요. 아, 플레이오프 가면 입장료도 훨씬 비싸지잖아요. 맞습니다. 반대로 성적이 떨어져서 플레이오프에 못 나가면 그 엄청난 추가 수익이 통째로 날아가는 거죠. 주가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 MSGS가 아무리 숫자로 무장한 거대한 금융 자산이어도 선수가 부상당하거나 팀이 연패에 빠지면 실적이 출렁일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네, 그게 바로 스포츠 비즈니스 투자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와, 오늘 진짜 깊이 파고들수록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오늘 내용을 깔끔하게 요약해보겠습니다. MSGS는 135억 달러의 내재 가치를 지닌 두 명문 구단을 보유하고도 현재 80억 달러에 거래되는 희대의 할인율을 가진 주식입니다. 맞습니다. NBA의 막대한 전국 미디어 중계권 수익, 그리고 티켓값이 1,100만 원이어도 94%가 갱신하는 그 압도적인 시즌권 갱신율이 비즈니스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죠. 하지만 복잡한 거버넌스 문제와 국세청의 분사 승인 여부라는 큰 허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지금 주가에 치열하게 반영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판단은 온전히 우리 구독자 여러분의 몫이겠죠. 구독자 여러분은 MSGS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 엄청난 가치 할인이 드디어 해소될 진짜 기회일까요? 아니면 돌란 가문의 지배 구조와 까다로운 규제 속에서 영원히 풀리지 않을 만년 유망주로 남게 될까요? 시각에 따라 정반대의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케이스입니다. 맞습니다. 이 스포츠와 금융의 만남,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을 마음껏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구독자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꽉꽉 채워줄 심층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